네,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동영상 잘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죠? 네, 그럼 이어서 라이브 채용 설명회 및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주요 행사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온라인 박람회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 채용 설명회 및 특강은 오늘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 상담 및 확인 면접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고요. 그 전에 이력서를 모두 접수하셔야 됩니다. 채용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타임당 최대 5명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5명 신청이 끝나면 자동으로 마감이 되니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감이 되면 다른 시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업과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이력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랄게요. 화상 면접은 이력서 먼저 기업에 제출하고 서류 합격이 된 구직자만 연락이 되어 일정을 공유하고 화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미리미리 이력서를 써서 기업에 꼭 지원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부대 행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행사 온라인 이력서 컨설팅, AI 면접 컨설팅, 인성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이력서 컨설팅은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리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이력서 하나 쓰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력서 다들 이력서 다들 쓰셨나요? 쓰셨나요? 지금 이력서 수정하기 안 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해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리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이메일로 이력서 클리닝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잘 수정하셔서 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AI 면접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뷰인터 AI 면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AI 뷰인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영상 면접을 체험하고 또 분석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면접 영상을 기반으로 AI가 분석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AI 면접 연습에 큰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일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니까요. 정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사용 방법을 인지하신 후에 지금 보시는 뷰인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실제 인사 담당자 화상 면접에 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거 먼저 하시고 꼭 면접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세 번째, 인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성 검사는 다수 대기업에서 채용 선발용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인성 척도로 만든 검사예요. 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50명에게만 선착순으로 제공되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미리 연습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1단계, 배너에 있는 쿠폰 번호밖에 클릭하시면요. 문자로 쿠폰 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배너에 있는 인성검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성검사 사이트로 이동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입력하시고 바로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성검사도 꼭 한번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 다음 에고썸 인성검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고썸 인성검사는 총 192문항으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기업의 인재사항 그리고 자신과의 매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니까요. 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검사가 완료되면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검사 결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는 23개 주요 인성 척도 점수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신의 강점, 부정 요인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 검사에는 본인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사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강점을 기업의 인재상과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니까요. 취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될 거예요. 또 뭐 취업뿐만이 아니라 검사하면 재밌잖아요. 내 성격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좀 분석이 되면 취업뿐만 아니라 뭐 살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질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채팅창에 계시거든요.
입사하면 에어팟 기증한다고요? 쪼쭈나님? 진짜요? 누구한테 기증하실 거예요? 저? 주소 남겨드릴까요? 네. 기업에 지원하려면 이력서 등록하면 알아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기업에 따로, 기업에 따로 이력서를 지원하셔야 등록이 되는 걸 거예요. 입사 지원 이벤트에는 이력서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저희가 이력서 클리닉 있잖아요. 이력서 수정 해드리니까 이력서 클리닉에도 남겨주시면 될. 네. 신혼 면접관에서 확인되는 기업에 면접 지원을 해놓은 상황인데 반드시 클리닉을 먼저 받고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지원을 하셨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다른 기업을 지원하실 예정이시면 이력서를 좀 수정을 받은 후에 지원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수님. 김민수님 이력서는 스스로 마음에 드시나요? 뭐 본인들이 이렇게 쓰시고 난 너무 완벽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력서 쓰고 항상 새벽 감성으로 썼다가 아침에 이게 뭐야 라고 다시 쓴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물류 관련 종사자의 필수 조건 두 가지. 여기에 참가하셔야 되고 대표님 옆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 옆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류 관련 종사자의 필수 조건. 저희가 이렇게 채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물류회사에서 현장직을 많이 뽑나요? 사무직을 많이 뽑나요? 기업마다 다르네요. 이것도 기업마다 다른 걸로. 지금 마루님 이력서 쓰고 있습니다. 다 쓰셨어요? 언제부터 쓰시는 거예요? 저희 이력서 등록은 며칠까지죠? 18일까지. 일요일 안으로 쓰실 수 있으시겠죠? 설명 지금 쓰시면 18일. 꼭 네, 여유가 있으니까요. 꼭 18일 전까지만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 해도 되죠, 수정을. 수정 번만 아쉽네요. 한 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 번 본인 수정해서 한 금요일쯤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쯤 올리시면 약간 이게 딱 기간도 안정하고 한 번 받고 또 수정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메인 공모전 수상, 아이디언 공모전 수상을 이력서에 활용할 수 없죠? 물류 이력서? 활용할 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앞에 대표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으로 있는 게 낫다. 뭐든지 있는 게 낫죠. 이력서에는. 음, 맞아요. 기본 포맷 만들어 놓고 기업에 맞춰서 좀 편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력서를 첨부, 사이트 등록 이력서로 진행을 하나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 근무 경력을 많이 보는데 자격증보다는 물류센터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격증보다는 좀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삼각형이 필요하다. 삼각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경영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된다. 네, 요즘 취업이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뭐든지 다다익선이 좋다. 자격증도 있으면 좋고 경험도 하면 좋고 뭐 이것저것 뭐 상도 있으면 좋고요. 그렇죠? 욕심쟁이 사회 맞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실 때 좀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 놓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시판에 글 올릴 때 이력서를 첨부해야 되나요? 등록된 이력서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첨부를 해야 되죠. 따로. 근데 답변은 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류 직문, SCM 직무도 물류 직무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좀 맞다고 막 크게. 네, 맞다고 합니다. 취업 성공 비법에 대해서 취업 특강할 거고요. 4시에는 팀프레쉬에서 채용 설명회 진행할 거고 다들 들으실 거죠. 요것도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시에 진행하는 목요일에 화상 면접 노하우.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 이 부분도 다 있어. 너무 많이 쓰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너무 쪼르는 건 매력 없어요. 면접이나 이런 데서 막 너 간절해요. 저 진짜 붙고 싶어 이러면 야, 당당이야. 당당해야 쟤 뭐지? 이러면서 면접관이 괜찮은데 이런 느낌.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화상 면접 볼 때 팁. 화상 15일 2시에 화상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면접에서 중요한 건 자신감이고 또 여러분 제일 면접 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아카데미에 있으면서 아이들 면접 수업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면접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 켜고 타이핑하고 뭐 예상 질문 이런 예상 질문 쫙 뽑죠. 막 100개, 막 200개, 300개. 그다음 뭐 하세요? 컴퓨터에서 앉아서 답변 쓰고 그렇죠? 답변 쓴 다음에 프린트해서 달달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일단 예상 질문 뽑고 거기에다 타이핑하는 순간 그걸 외우려고 그러고 그 질문이 아니면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그쵸. 스피치 연습, 눈빛, 표정 관리, 자세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 자신감. 근데 이런 게 되려면 일단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준비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일단 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떤 성격인가? 내 강점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면 그 부분을 마무리로 그렇게 잘 섞어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스피치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차 자격증을 우대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무역 쪽으로 준비를 네, 하다가 최근에 SCM 쪽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 네. 방향을 조금이나마 틀어보려고 하는데 관련된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 네. 난관에 부딪히는데 어떤 제가 물류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게 없으면 어떤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 일단 경험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 본인이 했던 부분에서 녹여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따 3시에 물류회사 취업 성공 비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우리 윤정식 대표님. 보였다 안 보였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오실까요? 네. 무역을 했다가 예, SCM으로 변경을 얘기 하셨는데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목소리가 예쁘신 분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서류 통과하고 면접 때. 맞아요. 우선 서류를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 네. 경험이라는 게 그 경험을 폭넓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벤트만이 경험이 아니라 공부했던 것도 경험이고 맞아요. 자격증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는 삼각형 이론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험이 딱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유사한 경험들을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작업들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네.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하실 거예요. 네. 혹시 이력서 어느 정도 쓰셨나요? 네. 쓰셨으면 저희 이력서 게시판 있잖아요. 클리닉. 거기에 등록 한번 하셔서 조금 클리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 면접 준비할 때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네, 그리고 스피치 부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좀 이따 강의 후반부에 준비를 했는데 벌써 아나운서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스크립트 말씀하셨잖아요. 스크립트를 외운다. 저도 절대로 금지하는 게 스크립트거든요. 한 가지 다른 방안,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아, 맞아요. 녹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녹화해보고 들어보고 녹화해보고 맞아요. 들어보고 네. 보고 네. 그 훈련이 훨씬 맞아요. 더 낫다. 스크립트보다. 저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혼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 네. 밤에 누워서 혼자 질문해보고 혼자 대답해보고 그러면 이 대답에서 꼬리 질문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해서 꼬리 질문해보고 대답해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10분 정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첫 질문을 계속 다르게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해서 이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꼬리 질문하겠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꼬리 질문, 후속 질문. 후속 질문은 비슷비슷하게 해서 예전에 한번 면접을 볼 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짜로 면접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분에 면접관이 뭐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세네 분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분도 봐야 되고 저분도 봐야 되고 저분도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걸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냥 질문하신 분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날 보고 있는 다른 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 되고요. 도저히 나는 시선 분배를 못하겠다. 한 분만 앉으신 분이 아마 최종 면접 중간에 앉은 분. 저도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저 한 1.5m 앞에 가상으로 한 두세 분 정도를 모셔놓고 맞아요. 미소 짓는 연습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누워서 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하시고요. 누가 없으면 그냥 인형 놓고 해도 돼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딱 놓고 아주 누워서 떡 먹어도 안 되죠. 저 괜히 누워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진짜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웃음도 많고 웃는 상이라 계속 웃고 있는데 무표정을 아니요 전혀. 저 무표정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별로죠? 웃어야 돼요. 그쵸? 예, 아주 좋은 그 자질을 갖고 계십니다. 최고의 자질입니다. 예. 맞아요. 계속 웃는 거. 근데 계속 이렇게 소리 내면서 계속 웃는 거는 안 되고 그냥 미소 짓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절대 무표정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표정. 일단 앞에 있는 면접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려면 계속 웃어야 되잖아요. 미소가 토익 100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요. 혹시 면접관으로 저 공공기관 그 면접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요. 예, 많은 그 우리 친구들 그 경험을 많이 갖고 있죠. 예. 혹시 질문에 뭐 진지함이 없어 보일까요?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물론 그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정말 사무직에서 뭐 기획 업무다, 뭐 인사 업무다, 뭐 이런 경우가 뭐 그런 경우도 사실 미소는 좋고요. 대부분이 미소를 싫어할 그 면접위원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참가자분께서 90명 정도 늘어났어요. 91명 이렇게 늘어나고 계세요. 네, 질문 계속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 대회 참가는 많이 했지만 수상팀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수상하지 못한 대회에 한해서는 면접 때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장점을 발휘했는지 어떤 걸 깨달았는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솔직히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도 오후에 말씀드릴 그 내용 중에 결과가 R이지 않습니까? R은 관심 없다. 네. 행동이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어딜 나가서 뭔가 결과를 좋은 걸 해야지. 선생님 이거를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이거 안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저는 적어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오후에도 그렇죠.
9년차 부사관입니다. 사회 경험은 아르바이트밖에 없고 군 경험밖에 없는데 군 경험 위주로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모든 항목을 다 군 경험으로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몇 가지는 군 경험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 솔직히 뭐 사회생활 할 때 친구들이랑 관계 아니면 뭐 가족 관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경험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물론 이제 모든 경험 말씀하신 대로 군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그 행동한 이유가 다르면은 여러 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모든 항목을 다 군으로 쓰기에는 너무 그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면접관에 있어서 얘는 군인 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한두 개는 조금 다른 그 경험 위주로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00km 떨어진 연고도 없는 곳에서 1년간 영업 업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면접에서 잘 돋보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한테는 300km 떨어진 연고도 없는 곳에서 영업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맞아요.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었고 다른 부분도 또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같이 그 병행해서 설명을 해야지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어디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주신 분들도 300km 넘는 연고도 없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됐을까를 한번 잘 녹이셔서 좀 스피치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0대 후반 남자인데 무역 물류 쪽으로 이직 준비 중이시래요. 경력이 없어서 자격증이 무려 취득 중 아직 취득한 건 아니고 무역 영어 1급 물류관리사 엄청 많네요. 취득 중이고 신입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나이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30대 후반이라서. 뭐 요즘 뭐 채용 절차법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채용 절차법은 뭐 나이, 뭐 직업, 뭐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연세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그런 뭐랄까 뭐 대기업도 좋지만은 또 우리 그 지원자님께서 그 준비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규모는 적지만 또 알짜배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기업들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좀 본인에게 맞는 기업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답변을 못할 경우, 질문 내용을 이해 못한 경우면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때 당황하면은 질문하신 면접관도 당황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맞아요. 면접관님, 제가 그 질문은 준비 못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쵸. 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맞아요.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요.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못할 경우에도 너무 버버버 거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거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과 3학년 학생이시래요. 자격증이 엄청 많네요. 10개가 있대요. 10개. 근데 인턴직이랑 현장직 경험이 없대요. 인턴직을 꼭 해야 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렇죠. 낫는데 그게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인턴 현장 뭐 실습 같은 경우가 제일 좋겠지만은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뭐 졸업 작품이거나 아니면 뭐 그 전공 동아리거나 아니면 팀플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관련된 뭐 프로젝트를 해봤다. 네. 네, 간접 경험이죠.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10개나 따셨으면 진짜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를 꼭 이력서나 이런 데 꼭 많이 녹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공기업과 사기업을 고민 중인데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목표로 잡고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둘 다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이두희님, 공공기관을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2년, 2년 이상을
준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NC에서 문제풀이가 네. 해도 늘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도 공공기관은 전공시험이 100점이 늘어나거나 부활되고 있어요. 본고사 부활처럼.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기업 둘 다 준비하셔도 괜찮다. 하지만은 준비해야 된다. 예, 네. 예. 공공기관 필기시험이 오래 걸려서 어느 정도 실력 올려두시고 사기업이랑 병행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대답해 주셨네요. 1년, 2년인데? 2년이래요. 2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NCS 저희 문제풀이도 제가 이거 많은 과목은 못하고 뭐 문제 그 해결 능력 뭐 이런 걸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왕도는 없더라고요. 왕도는 맞아. 없어요. 공부하는 진짜. 데는 진짜 예, 본인이 본인만의 방법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걸 하는지 몰라서 예. 직무 얘기 쓸 때 좀 막힌다고 하네요. 실무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실무 경험 외에 직무를 잘 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강의 전반부에 물류 직무를 내가 직접 조사해 보기 이 내용이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따 3시에 특강 들으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겠네요. 꼭 3시에 특강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채용 인원이 줄었는데 한 명, 진짜 한 명 뽑아요. 와, 너무 힘드네요. 근데 아나운서도 또 저희도 한 명, 막 2000대 1 이랬으니까 쉽진 않은데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모 대학교 음. 졸업생들 한 200여 명을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 하고 있는데 저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사람인 자코리아의 채용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어떻게든 기업은 뽑을 거니까 인원을 뽑고 할 거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지금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꼭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9분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10자리에 이제 대표님의 특강이 있을 거니까요. 지금 참가자 106분이시네요. 107분. 꼭 끝까지 있으셔서 오늘 대표님 특강 들으시면서 슈퍼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4시에도 채용 설명이 있으니까요. 4시 거도 참여해 주시고 15일에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저희는 특강 잘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